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중앙,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국가, 지자체,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 노력 의무 추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의무화, 국회 14개 법률안 처리. 둘, 인천시 교육청 특수학급 과밀 해소 위한 4원칙 잠정 합의,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1차 회의. 셋,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문 지역마다 신청서, 서류, 별도 제출, 솔루션, 서류, 절차 통합 운영을 국토부에 요청. 넷, 장출연, 인권위, 장애 고려하는 업무 배치가 차별 아니라니, 인권위, 고용차별 진정 기각, 규탄,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다섯, 공모, 단편영화, 갤로퍼, 디데이, 성탄절, BF 버전 제작. 여섯, 사랑의 달팽이, 주얼리, 소울 이어커프 캠페인,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보청기 지원 리워드 제공.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활동 지원법과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14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 후견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지출통계 작성 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 평가, 사회보장 지출 통계 산출 등 사회보장 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요양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 서비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준비 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 준비 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11월 28일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1차 회의를 열어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장애인 부모단체 등 19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첫째,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기준 인원 초과 시 학급을 늘린다. 둘째, 특수학급 증설 대상 학교에 안내 후 학교가 미설치 사유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셋째, 학기별 1회 증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즉시 증설을 추진한다. 넷째, 학급 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학급 협력 교사 또는 시간 강사를 배치한다. 이 원칙들은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과밀 학급 해소 방침,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0월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김해를 찾았습니다. 김해로 가는 기차가 없어 부산에서 내려 김해로 가려 했던 A씨는 교통편이 없어 낭패를 겪었습니다. 김해시에 교통약자 콜을 신청했지만 부산의 교통약자 콜은 이용할 수 없어서입니다. 부산과 김해, 각각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같은 낭패를 겪은 장애인은 비단 A씨만이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와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복 제출해야 해 비효율적입니다. 한 지역에서 승인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인받는데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이 소요됩니다. 이는 전국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이나 즉흥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장애인에게 상당한 제약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한 곳도 없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31개 시군과 서울, 인천, 일부 인천 지역 운행 협의 중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경기도 광역시 이동지원 시스템 누리집이나 웹에 가입 후 출발 지역,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예약 없이 즉시콜을 이용하고 차량 탑승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린 관광지를 지정하는 등 무장애 관광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지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할 때 지역마다 제각각 제출 서류와 절차의 번거로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 이하 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통합해 중복되는 서류 없이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월 29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이하 장출연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에 반발한 것입니다. 장추련은 11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고용에서 차별 진정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추련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8월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로자 차별을 했다는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채용돼 총무팀에서 사무보조로 우편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택배 직원이 사직하면서 5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택배 보관소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모든 택배 보관소 업무를 A씨 혼자 일임하게 됐습니다. A씨는 하루에 40개에서 200개의 택배 업무와 관리대장 업무는 혼자 담당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 배치와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기각 사유를 택배 보관소는 택배 기사가 정해진 곳에 분류해 물건을 적재하는 점,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찾고 옮기도록 하고 있는 점, 무거운 물건 옮길 경우 보안팀 직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택배 보관소 업무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일시적인 업무라는 점, 택배 보관소 업무를 하면서 퇴근 시간이 그전과 다르지 않은 점, 택배 보관소 업무 배치가 장애 정도와 평소 업무 능력 등에 비해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장추련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추련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A씨의 장애 정도와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 장애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택배 물건을 옮기다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장추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측은 A씨에게 지속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간접 차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 물건을 옮길 경우 보안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업무 파악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 진정을 기각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추련 관계자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데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려풀이 영화위원회의 2024 배려풀이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편영화가 배려풀이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막을 내린 제14회 서울 배려풀이 영화제에서 공개된 선정작은 오한울 감독의 갤로퍼, 이이다 감독의 디데이, 프라이데이, 진정민 감독의 성탄절의 불상사 등 3편입니다. 갤로퍼는 정년퇴직 당일 우연히 절도범과 마주친 경찰서장이 절도범을 쫓는 과정을 코믹한 시선으로 그려냈으며 디데이, 프라이데이는 1984년으로 돌아가 짝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고교 야구 선발전에 가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성탄절의 불상사는 성탄절과 산타가 궁금한 절에 사는 자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세 영화는 공동체 상영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에 대한 문의 전화는 02-2638-3200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12월에는 서울 시네큐브와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무료 배리어풀이 상연회가 열립니다. 모두를 위한 시네큐브 배리어풀이 영화 정기 무료 상영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시네큐브 1관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리빙, 어떤 인생입니다. 상영 시작 1시간 전부터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티켓 1인당 최대 4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002번에 7776번입니다. 아리랑 시내센터의 배려풀이 상영회는 12월 5일과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상영작은 각각 멍뭉이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1층 매표소에서 상영 일주일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291-5540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가 연말 연시를 맞아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소울 이어커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하며 신생아 1000명 중 1명에서 2명은 난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인공 와우 또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울 이어커프 캠페인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후원금 전액은 인공 와우 수술과 외부 장치 교체 등 소리 동행 사업과 언어재활 등 청각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달팽이 슬로건 소리 없는 세상의 울림을에서 비롯된 소울 이어커프 캠페인은 2만 원 이상 신규 정기 후원 또는 기존 정기 후원자는 2만 원 이상 일시 후원을 통해 소리를 선물하면 소울 이어커프가 리워드로 제공됩니다. 이어커프는 귀를 뚫지 않아도 귀에 걸 수 있는 주얼리로 인공 와우 수술을 했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연결돼 함께하는 의무를 담은 기부 굿즈입니다. 특히 기부 팔찌나 기부 반지가 아닌 기부 이어커프로는 국내 모금기관 중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주얼리 굿즈 캠페인입니다. 소울 이어커프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 달팽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와 소울 이어커프가 담긴 틴케이스 꾸미기 챌린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